자, 양시장 상승세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좀 더 세부적으로 보게 되면 코스피가 상승세가 약간 주춤합니다. 이제 외국인의 수급이 약간 줄어들고 있는 그런 시점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견조하게 상승세 유지하고 있는데 이제 개인의 매수세가 늘고 있지만 기관이 이 부분을 좀 상쇄하게 되면서 추가적인 강한 상승은 아직 안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런 내용 속에서 오늘 시장의 오후장 어떻게 전략을 짜봐야 될지 김영일 전문가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김영규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 시장 분위기 좋습니다. 한마디로 줄여주신다면요? 네, 2차 전지 반등 본격 시작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작 옆에 물음표가 우선 붙어 있는데요. 좀 자세하게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그야말로 2차 전지의 날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종목들이 일제히 다 급등이 나오게 되면서 시장을 상당히 또 이제 이끄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미증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제 또 어느 정도 상승하는 이제 모습들이 나타났었거든요. 금리 상승세가 최근에 이제 상당히 좀 올라가다가 약간 주춤하는 모습이 보이면서 이제 어느 정도 미증시 같은 경우에 상승을 해줬고, 그러면서 이제 FOMC 여파는 어느 정도는 마무리가 되어 가는 것 같아요. 설날 지나가고 나서 이제 CPI, PPI, 그 다음에 또 FOMC 의사록 연속적으로 발표가 될 거라 이제 관련된 금리나 관련된 부분은 이제 설날 이후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또 이제 차별화된 장세가 진행이 되고 있죠. 지금 현재 2차전지 종목들이 일제히 다 상승이 나오게 되면서 그야말로 2차전지 종목들만 이제 올라간다라는 느낌이 들 만큼 굉장히 강한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하락하는 종목이 더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대적으로 2차전지 쪽은 굉장히 좋은 상승. 그 외에는 이제 전체적으로는 약간의 이제 쉬어가는 설날 전에 눈치 보기 장세 정도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무래도 2차 전지에 대해서 워낙에 이제 궁금하신 분들이 또 많으실 것 같고, 그러면서 지금 이제 2차 전지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정말 이제는 반등을 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굉장히 또 이제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마 이제 2차 전지에 대한 내용이 조금 이제 주가 되지 않을까. 결국에는 이제 2차 전지 종목들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최근에 상담을 해봐도 정말 많이 갖고 계시거든요. 포트에 또 80%, 90% 넘게 가져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엔 지금 현재 상태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것인가, 그러면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시장을 좀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이제 이 캐리력을 좀 보여줄 것인가,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2차 전지에 대한 종목들을 오늘은 한번 상세적으로 이야기해보는 게 상당히 또 이제 중요할 것 같고, 2차 전지 종목들에 대해서 이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을지 한번 또 고민을 잘 해봐야 되는 그러한 타이밍이다 생각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은 거두절미하고 2차 전지에서 이제 어떤 종목들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자세한 전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에코프로가 이번에 실적이 나왔죠. 에코프로가 이번에 실적이 이제 나왔고, 그러면서 결론적으로는 역시나 이제 좋지 않은 그런 이제 실적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영업이익이 상당히 좀 하락하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액면 분할 추진을 한다라는 소식에 또 굉장히 급등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현재 약 한 5대1 정도의 액면 분할을 실시를 한다라고 하면서 기존 발행 주식 수가 2,600만 주 정도였는데 이제 1억 3천만 주 정도로 이제 큰 폭으로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액면 분할 이슈로 인해서 상당히 이제 이 시장에서 호재로 받아들여지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지금 현재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직까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라고 하면 제가 이제 예전에 미스터 마켓에서 한번 이제 이 포스코 그룹주들, 그 다음에 에코프로 그룹주들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종목들을 한번 이제 가져온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약간 이제 한창 2차전지 종목들이 상승이 잘 나오는 시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포스코 홀딩스나 포스코 DX나 지금부터 사시면 좋을 것 같다, 굉장히 이제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몇 번 언급드렸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상황에서 예전과는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포스코 홀딩스를 예로 들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포스코 홀딩스를 설명드렸었고 지금부터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타이밍이 이때였습니다.
지금 이제 화면에 나왔었던 그때가 이제 이 타이밍이었죠. 그래서 제가 이때부터 어느 정도는 이제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굉장히 좋은 수급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포스코홀딩스는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면서 뭐 비단 포스코홀딩스뿐만 아니라 뭐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도 그 전에 이제 미스터 마켓 시간에 나오면서 요 정도 타이밍 때 제가 이제 직접 또 매매한 거 가져 나오면서 수급이 굉장히 훌륭했기 때문에 포스코 DX를 지금은 오히려 좀 보셔야 된다. 그때 당시에는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뭐 양극재 기업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크게 관심도가 많이 떨어진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도 그때 당시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의 상황과 비교해서 보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보게 되면 자, 예전에 상승이 나왔을 때와 비교를 했을 때 지금 현재 2차전지 종목군들은 아직까지 수급, 즉 힘이 부족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 부딪히는 매물 구간에 위치를 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제가 이제 최근에 2차전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조드리고 있는 부분이 예전과는 상황이 달라졌다라는 부분을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보게 되면 예전에는 결론적으로 매물 구간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저점에서 물량을 밀어주는 흐름이 확인이 된다? 그럼 밀어주는 대로 쭉쭉쭉 상승이 나왔었던 게 2차전지 종목군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때 당시에 2차전지는 이제 본격적으로 갈 수 있을 것이다. 상승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거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을 보게 되면 예전과는 상황이 달라졌고 매물 구간이 굉장히 두텁게 여러 구간 생겨나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오늘 약 한 2,400억 정도의 거래 대금이 지금 대금이 이제 올라오고 있는데 앞선 구간을 소화를 해주려면 최소한 이제 이 조 단위 이상의 거래 대금이 터져주면서 이 구간을 소화해주는 움직임이 나와 주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나라고 봤을 때 지금 현재 매물 구간을 뚫어주려는 시도 자체는 하고 있지만 무언가 물량이 강력하게 들어간다라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의 주인공이라고 볼 수 있는 에코프로 그룹주들을 본다라고 했을 때 물량이 들어가는 건 분명하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분명하게 에코프로 그룹주들 오는 물량 들어가고 급반등이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지금 현재 마찬가지예요. 포스코홀딩스와 같이 61선 구간에 부딪히면서 어느 정도 윗꼬리를 그리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매물 구간이 두터운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에코프로, 그 다음에 뭐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금 현재 매물 구간에 부딪히면서 약간의 윗꼬리를 그리고 있는데 지금 현재 2일째이다 오늘의 어느 정도 상승이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저는 아직까지 힘이 살짝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조금 더 강력하게 힘이 들어와 주어야 되고 결론적으로 찐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항상 강조드리지만 이 앞선 구간의 매물을 소화해주는 움직임 정도는 나와 주어야지 본격적으로 또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2차전지에 대해서는 물론 이제 워낙에 그동안에 많이 빠졌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이제 바닥을 좀 확보해주는 상황에서 실적이 이번에 발표가 됐고 더 이상 나빠질 것이 없다. 그러면서 이제 액면 분할 이슈까지 같이 어느 정도 작용을 하면서 오늘 상승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전기차 업황이 완전하게 좋아진 것은 아니고 좋아지는 과정에 있는 거거든요. 좋아지는 과정에 있으면서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 이 매물 구간에 부딪히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최소한 오후장까지는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오후장까지 지켜보시면서 이 물량 자체가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더 들어가 주는지 차올라 주는지를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오후장으로 넘어갔는데 이 윗거리가 조금 더 커지면서 물량을 뱉어낸다라고 한다면 그러면서 물량이 큰 폭으로 들어가지 않고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가 된다면 결론적으로는 이 매물 구간에 부딪히면서 이 구간을 뚫어줄 만한 힘은 부족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저는 너무 확신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확신하지 마시고 지금 상황에서는 매물대가 조금은 두터운 상황이니까 확실하게 이제 이 매물 구간을 뚫어줄 수 있을 만한 힘이 들어와 주는지 그러면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 확실하게 이제 이 물량 자체가 앞선 구간에 들어갔었던 물량만큼 차올라 주는지를 저는 보시고 나서 그 다음에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뭐 다른 2차전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포스코 퓨처엠, 그다음에 뭐 포스코 홀딩스 모두 마찬가지지만 아직까지는 크게 힘이 들어가고 있지는 않은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오후장까지 저는 조금 더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좋겠고 긴 싸움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현재 2차전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기적으로 이제 어떠한 흐름이 나온다라고 해서 이 부분을 무조건 이제 확정적으로 본다라기보다는 확실한 타이밍이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확실하게 정말 이제부터 2차전지가 제대로 찐반등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확신이 들 때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또 그러한 구간들은 분명하게 이제 어느 정도 구간이 나왔을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니까 일단 지금은 저는 오후장까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 물량이 좀 확실하게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매물대를 좀 소화해 주는지 이러한 것들을 보고 예전과는 조금은 상황이 달라지면서 조금은 복잡해진 종목이 되었다라는 부분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까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제 상황을 확실하게 보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2차 전지에 대한 내용을 들어봤습니다. 다음은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연결되고 있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바로 저 PBR과 관련해서 자동차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과연 이러한 흐름들이 계속 이어지게 되는 건지 궁금증이 있는데요. 어떻게 내다보십니까?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슬슬 그 이후를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왜냐라고 하면 결국에는 지금 현재 이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좋은 실적 흐름들,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느 정도 저 PBR에 대해서 수혜를 받는 그런 상황들이 겹쳐지면서 상승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뭐 현대차도 그렇고 그다음에 기아도 그렇고 상당히 좋은 상승이 나온 가운데 약간의 또 차익 실현이 나온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차익 실현 심리가 나타났기 때문에 이제 관련해서도 슬슬 차익 실현이 저는 나올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설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설날 이후에는 또 새로운 분위기가 저는 나타날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설날 이후에는 결론적으로 지금 FOMC도 다 지나간 상황에서 이제 새롭게 소비자 물가, 생산자 물가, FOMC 의사록, 그 다음에 또 FOMC까지 해가지고 연속적으로 한 달 동안 또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나올 거기 때문에 이 이슈들에 맞추어서 또 시장이 상당히 급등락이 강해질 거거든요. 등락폭이 커질 수가 있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제 설날 이후로 저는 준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이제 좋은 상승이 나왔었고 지금 보게 되면은 조금 이제 덩치가 작은 자동차 부품주들 같은 경우에도 약간의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슬슬 자동차주 갖고 계시는 분들은 이제 설날 이후를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면서 자동차주는 뭐 지금 아직 완전하게 시선을 다 떠나보낼 때가 아니라 저는 덜 올라온 종목들도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주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올라온 종목들은 슬슬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해보시고 설날 이후에 아직까지 또 덜 올라온 종목들은 충분히 또 올라올 수 있는 종목들이 여러 가지 종목군들이 있으니까 그 종목군들은 한번 또 새롭게 신규 매수를 고려해봐도 나쁘지 않다. 짧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설날 이후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오후장 전략 포인트로 준비한다라는 측면에서 설 이후 때 이제 어떤 것들을 봐야 되는지 간단하게만 들어보고 마치겠습니다. 결국에 이제 설날 이후를 계속해서 강조드리는 건 올해 시장은 상반기는 적어도 계속해서 이제 연준과 투자자들 간에 금리 인하를 언제 하느냐에 대한 줄다리기가 이어질 거거든요. 최근 시장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금리 인하 빠르게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 그 다음에 금리 인하 늦게 한다라는 우려감, 겹치면서 줄다리기를 하고 그러면서 시장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시장이 상당히 많이 빠진 상태에서 다시 한번 줄다리기가 시작이 될 거고 지금 이제 3월달 FOMC가 또 다가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은 이제 상반기에는 적어도 FOMC에서 이제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은 가져가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이제 설날 이후에는 결국에는 다시 한번 투심이 돌아오면서 성장주 쪽에 또 일제히 순환이 저는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12월 말에서 1월 정도, 1월 한 초중순 정도까지 나왔었던 그림이 다시 한번 저는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설날 이후에는 다시 한번 먹거리가 많아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매매 준비를 해놔야지 결국에는 또 설날 이후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매매를 하면서 수익을 챙겨 놓을 수가 있는 거겠죠. 설날 이후를 계속해서 이제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우리에게 먹거리가 많이 나올 거고 그러면서 향후에 이제 또 우리가 여러 종목들을 대응할 수 있는 힘을 쌓아 놓을 수 있는 구간이 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날 이후에 굉장히 여러 가지 종목들이 많이 나올 거니까 일단 오늘 내일 해서 설날 전까지는 최대한 힘을 비축해 놓고 현금화를 어느 정도 현금화 시켜 놓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설날 이후에 여러 가지 먹거리들이 나오게 되면 그 먹거리들을 또 적극적으로 접근을 하면서 이제 또 수익 볼 준비를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 설날 이후에 또 이제 여러 가지 종목들이 많이 나오게 될 텐데, 항상 강조드리는 부분이 새롭게 저점에서 이제 물량을 좀 쌓아놓고 그러면서 모양을 만들어 가가는 종목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설날 이후에 아마 이제 바닥권에서 새롭게 수급 들어가는 종목들 굉장히 많이 나올 거니까, 새롭게 수급이 들어가면서 모양 만들어 나가는 종목들이 또 어떠한 종목이 있는지 오후장, 그 다음에 내일까지 한번 보시면서 대응 전략 꾸려 나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내용 감사합니다, 전문가님.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전략 포인트 김영일 전문가였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장에도 수익 많이 내십시오. 고맙습니다.